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시더스에서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즐거운 명절 기간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거리 만들어 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원 임원에서 나가셔서 많은 말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저보고 특정 지원 폼에 들어가서 지원에 하수인 방송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짜증이 나서 저는 지원에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다른 플랫폼에 가입돼 있습니다. 에덴 플랫폼이라고 저희 부천에 있는 다른 플랫폼에 가입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저희 플랫폼 폼장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알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런 폼장님 밑으로 저희가 들어갔는데, 저는 가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특정 폼에 들어가서 지원을 대변하는 이렇게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한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 좀 그 정 실장이라는 분은 정말 좀 경고망동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팬비 때부터 많은 분란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그분이 하는 행동이 진짜 이 시더스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저 사람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했잖아요. 저한테도 독 같은 존재다 그랬었나? 아무튼 그분이 지금 시더스의 엄청난 지금 화제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왜 나가서 저런 분란을 만들어낼까라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그분이 지금 어디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나요? 엄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시더스 파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파산에 대해서는 예전에 엄 변호사님도 이거 절대 파산이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저거는 파산이 인용될 이유가 없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파산이 몇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10만 명이 반대하는데 그 100몇 명이 이렇게 파산 요청한다고 이게 받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간과했어요. 지지난주인가 명절 전에도 그 파산에 대해서 공판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그렇거니 했지 거기서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29일, 8월 29일 기점, 우리 방문 판매법이 유죄가 나오면서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조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과거에는 일부의 채권자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으로 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기업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파산으로 가면은 기업이 분명히 손해가 생길 텐데, 일부의 채권자들, 다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부 특정 한두 명이 이걸 요구한다고 파산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다 기각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뭔가 이게 다른 이유로 그게 인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더스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에 우리가 방문 판매법 거기에 보면은 판결문에 보면은 뭔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이제 파산 선고를 하는 그런 재판부에서도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은 피해자들, 선수금을 돌려받아야 될 그런 회원들과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파산이 인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9월 29일에 이제 파산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지금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 명절이 지나고 액치의 가동이 문제가 아니고 이 파산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엄청난 그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거고, 29일 만약에 9월 29일 만약에 파산 선고, 휴스템 코리아가 파산이 이제 선고가 돼버리면은, 아이고, 참 지금까지 이렇게 10개월 동안 버텨오고 기다려오면서 지원과 액체 성공을 여러분들이 바라셨잖아요. 거기에도 큰 차질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파산 관계인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산 이제 찾는 자산 찾기가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일단 채권자, 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이제 또 파악해야 되고, 자산의 흐름, 자산도 찾아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될 그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죠. 이 일을 주도했던 그런 분들이 계셔요. 채권단에서 이걸 주도했잖아요. 그분들이 뭐 로집사를 통해서 했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이 파산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만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본인들이 남아있는 선수금 대비해서 이게 나눠질 겁니다. 이게 뭐 5%가 될지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채권자를 파악하고 이거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이거는 이제 드러날 텐데 여기에서 문제는 지원 저희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 파산을 원하지를 않았잖아요. 그쵸? 파산을 원하지를 않은 이유는 정상적으로 이 남아있는 선수금을 어려운 피해자들 구제도 하면서 또 이 지원의 성공에 이게 뭐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회장님과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휴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남아있는 자산을 찾아서 돌려주는 일도 하고 또 액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이러기를 원했는데 일단 파산 선고가 나면 이거는 조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왜 이렇게 파산이 인용이 될 때까지 이걸 담당했던 그런 변호사님들 이거 누가 파산을 이렇게 시더스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 변호사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뭐 저보고 뭐 헛똑똑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제가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파산에 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도 파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남아있는 자산을 모두 다 청산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10% 20% 돌려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회장님은 추가적으로 민사든 형사든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뭐 회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겠지만 아니 남아있는 자산 모두 다 정리를 하는데 회장님이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가가지고는 다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남아있는 돈도 없을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지원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원 액추얼은 남아있는 자산 매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그런 계획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사업소득,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그런 계획이었지 기존에 있는 돈을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왜냐면은 금수대나 지금 사법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막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원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청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그 회원들의 피해 선수금을 다 책임져 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뭐 회원들에게 일정 부분을 뭐 책임져 줄 그런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믿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보상이 어려워진다. 왜냐면은 모든 자산, 모든의 책임, 모든의 권한이 이제는 그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뭐 돈이 있어야지 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원들에게 돌려줄 선수금은 돌려막기를 안 한다라고 해도 이 자산이 남아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뭔가의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대충을 받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금이나 아니면 남아있는 자산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본으로 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회원들 출금이나 이런 역할로 선수금을 돌려막기 하는 데에는 돈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하든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 자금은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걸로. 하지만 그게 조금 이제 앞으로 어려워진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액츠나 그 액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선수금을 돌려주는 일에는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지원의 잘못, 누구의 잘못 이렇게 뭐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걸 좀 빠르게 이걸 좀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좀 대응을 잘 하고 대책을 이렇게 좀 빠르게 세웠으면은 뭐 좀 뭐 파산을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 파산을 진행한 그 주체, 그런 채권단에게도 좀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뭔지. 도대체 이 파산을 해가지고 어차피 나눠 가진 거는 이 휴 보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냥 비용 크게 들이지 않고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 파산을 진행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파산 관제인이라는 그 외부의 그런 뭐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가 이 파산 청산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 어디 뭐 법무법인을 끼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로집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엄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외의 외부 뭔가의 뭐 법무법인이 될 수 있잖아요. 회원들이 스스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비용이 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적게는 10%, 많게는 그 이상이 들어갈 텐데, 그럼 우리 자산을 7천억을 만약에 자산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 회원들에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700억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누구 돈인가요? 저희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 중에서 10%, 20%밖에 못 받아가는데, 그걸 청산하는 과정에 그런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은 수백억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왜 진행을 하셨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 휴 보상위원회에서 어차피 지금은 다 보존돼 있고 이걸 누구도 처분 못 하는데, 우리끼리 이거 하면은 충분히 비용 들이지 않고 그 기간에 사업 수익 내면은 더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코인 하나에 여러분들 10억 간다는 사람도 있고 100억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럼 지금 그런 코인의 가치가 지금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어차피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투자해 놓은 그런 주식의 가치도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도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걸 다 청산해가지고 나눠줘 버리면 여러분들은 선수금의 10%에서 20%밖에 못 받아가는 일입니다. 이걸 주도했던 세력들은,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본인들하고의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받아낼 선수금은 자기네들은 먼저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었는지, 그렇게 해서 회사가 들어주면, 왜냐 파산이 돼버리면은 회장님이 돈을 빼돌릴 수도 없고 지원해서 돈을 못 쓰니까 더 이상 지원도 망하고 회장님도 끝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협상을 들어줄 거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전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저는 절대로 회장님과 회사는 그분들 협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 그분들에게 협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2의 그런 또 일들이 분명히 또 생길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걸로 인해 가지고 100% 돈을 받아갔네? 하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 또 파산 절차를 밟을 겁니다. 로펌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건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협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은 남은 자산에 대해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가지고 회원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마음이 100%예요. 지원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임원들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제 임원들, 이 지원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분들도 남아있는 자산을 절대로 건들지 않고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고 새롭게 액치에 걷어들인 그런 선수금도 절대 회원들 출금에 쓰지 않게끔 그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산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은 회장님 입장, 지원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만약에 이 남아있는 자산을 회장님이 빼돌리고 그럴 계획이었다라고 하면 큰일이죠. 이젠 큰일이네. 파산을 통해서 이제 난 더 이상 이 자산을 손댈 수가 없네. 아까워. 이럴 수가 있겠죠. 지원도 이 자산을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저거 우리가 저 돈 갖고 뭔가 해고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남겨먹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회장님도 어차피 돌려줄 돈이고 지원에서도 어차피 우리 그 돈 손댈 거 아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겁니다. 오히려 오라클 같은 그런 신탁에서는 문제가 되죠, 지금에. 왜냐? 이거 지금에 파산되면은 거기 끝이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이건 파산이 이루어져가지고 채권자들이 자기가 갖고 돈 받아야 될 거가 소명이 되면 개인적으로 다 나눠 갖는 거지, 거기 오라클 법인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서 뭐 이 변호사님도 파산 과정을 도와줄 수는 있겠죠.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 수수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돈은 그 변호사님이 버는 거지, 여러분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없어요. 그걸로 사업자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아니 나는 뭐 그 대표님이 뭐 좋고 뭐 변호사님이 좋아서 다시 받은 돈을 재투자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얘기했던 모든 남아있는 자산을 회수해서 뭐 신탁을 통해서 신탁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을 뭐 갖고 와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했던 뭐 2천억 뭐 그런 건 이제는 없다. 그냥 여기에서 파산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이걸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냥 10% 20% 받고 그냥 청산하고 끝내실 건가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그런 건가요? 그냥 신경 쓰기 싫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 청산해버리고 끝낼 건가요?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100% 받고 싶지. 누가 그 10%만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바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뭐 거기서는 몇백 명이 파산 요청을 했지만 남아있는 수만 명, 10만 명이 우린 싫다 이렇게 뭐 법원에다가 뭐 제출을 하던가 아니면 뭐 이의 신청을 하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돈을 주면은 다행이지만 이 파산이 진행이 되고 파산관제인을 통해서 이거 소명하고 채권자들 이렇게 확보하고 이거 맞춰보다 보면 이의 제기하면 또 시간 흐르고 또 누가 또 이의 제기하면 또 시간 흐르고 이게 4년, 5년 계속 시간은 걸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은 묶여 있잖아요. 돈은 나눠주지도 못해. 거기에 돈은 파산관제인 법원을 통해서 선임된 거기에 다 묶여 있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고 그게 모든 게 다 청산 절차가 끝나야지 그때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돈이 만약에 뭐 회장님이나 지원이나 뭐 시더스나 여기서 관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저희 같은 뭐 팬비나 아니면 뭐 진짜 외부 인사나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이걸 퓨 보상위원회에서 우리가 채권을 우리가 찾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회장님하고 지원 우리가 찾는 게 가장 빠를 거 아니에요. 가장 잘 알고 있고 어디로 갔는지 이 빠른 자산 확보를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빠른 시일에 급한 사람들보다 먼저 나눠줄 수도 있고 지원이나 엑츠 사업에 이게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9월 29일 날 이 파산 선고가 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회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일부 회원은 아유 난 10%만 받아도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또 여기에서 혼란이 오고 엄청난 또 이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왜 했냔 말이에요. 그렇게 못 믿었어요. 그렇게 회장님이랑 지원에 하는 걸 그렇게 못 믿으셨나요? 이거 지금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질 그런 자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분들도.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청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관리했던, 이걸 담당했던 건 변호사님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하나도 못 막으시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 시더스에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이게 좀 안 좋은 길로 가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도대체? 그러면서 지금 하는 행동은 진짜 웃깁니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공격하고 밖으로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들은 어디가 있나요? 어디 사무실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요? 지금 이 시점에 시더스의 가장 큰 남아있는 빼먹을 거리는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에서 이 청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 수수료, 그겁니다. 그게 700억, 1000억이 되니까 거기에 눈이 머신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사무실에 가가지고 실장 노릇을 하고 있고 뭔가를 대비하고 갑자기 지금 이 파산이 임박해지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 되질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상했는데 갑자기 파산 선고가 9월 29일 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우리 지금 이걸 했던 그 로펌의 그 변호사님은 그 파산 법원에 있던 판사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확신했을 때는 아마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뭘 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방관한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거예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안전하다, 괜찮다, 파산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재판할 때도 가지도 않았잖아요. 파산에 관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29일 선고를 앞두고 이런 정보를 이제야 들었어요. 이제 남은 기간도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뭔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10% 받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 10% 와중에서도 변호사비 떼고 나오면 몇 프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라클 모든 이 시더스에 남아있는 선수금을 받아가야 될 회원들한테는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참으로 안타깝고 이건 진짜 너무 저도 너무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게 10개월 동안 제가 한 짓이 뭐예요 도대체. 예? 어떻게든 남아있는 이 회원들 선수금 돌려줘야 될 회원들 조금이라도 더 피해가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지원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액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10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파산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냥 다 10% 나눠 갖는 일로 가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도. 그렇지 않나요? 이 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 파산을 원하지 않는 회원들의 그런 마음을 재판부에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만약에 파산 선고가 난다고 해도 거기에 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이 파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단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나서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대부분의 회원들이 뭐 이거 받고 뭐 끝낼 그럴 마음이다 그러면은 뭐 그냥 파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저는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저도 10%만 받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방판법이나 이 뭐 파산이나 우리가 너무 쉽게 액추도 그렇고 너무 그냥 될 거야. 그냥 성공될 거야. 무죄야. 우리 방판법 무죄야. 파산? 그까짓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간과하는 사이에 모든 것들이 지금 저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도적이든 계획적이든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회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뭐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뭔가 분란을 조장하거나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29일, 지금 10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라도 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기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남아있는 자산 나눠 갖는 거, 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제적으로 과거에는 다 일일 저질러진 다음에 제가 방송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같이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우리는 파산 그냥 수용하고 그거 좋다. 이게 모든 회원들, 선수금을 받아갈 회원들 뜻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파산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할 거였으면 진작했지. 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시간을 끕니까? 그때 했으면은 진작에 벌써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우리가 돌려받을 시간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산을 주도했던 분들도 그렇고 이거 어떤 의도로 또 이거 방어했던 분도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모든 결과적으로는 회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익은 엄한 사람들이 다 나눠 갖고 피해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대부분의 피해는 회원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회원들만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지금 이 파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더스 법률 자문 이렇게 변호사신 변호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지원 측에서도 파산을 막을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파산 이후에 여기에 남아있는 파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선수금을 어떻게 책임질 지에 대해 그런 또 방안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파산으로 인해서 지원 액치가 멈춘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대책 이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회장님 입장도 참 중요하겠죠. 아무튼 9월 29일에 파산 선고가 이제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나올 텐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는 확실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폼장님들도 그렇고 그냥 딸려만 가는 게 아니고 진행되는 거에 결과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앞장서서 해결을 하자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팬비도 그렇고 도울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하셔야죠. 이런 것 좀 도와달라. 팬비의 힘도 필요하다. 일반 회원들의 힘도 필요하다. 이런 게 관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혼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회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지원 운영진이나 아니면 회장님이나 다 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돕는다라고 하는데 왜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지 수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팬비 임원들도 그렇고 절대 욕심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의 회원들, 지금까지 우리가 12.12 사태 이후에 우리 김종성 위원장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선수금을 더 찾아가게끔 할 수 있게끔 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것만 머릿속으로 연구했지 그 이외에 뭔 사업이든 뭐든 이거 신경 쓰지도 않고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이랑 이렇게 팬비랑 저희나 일반 팬덤들이 힘을 합쳐서 휴보상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를 통해서 그런 법인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비용 들이지 않고 남아있는 자산 다 찾아내서 이걸 돌려주는 이걸 회장님 뜻도 그렇고 지원 뜻도 그렇고 우리 팬비 뜻도 그렇고 회원들 뜻 다 똑같은데 왜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해야 되는지 진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신탁의 문제도 그렇고 채권단의 문제도 그렇고 파산의 문제도 그렇고 다 소수의 의견이에요.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은 지금 지원에 와 있어요. 그 1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지를 않는데 우리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런 지금 분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들은 계속 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수의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고 그런 방송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명절 지나자마자 또 근심거리 하나 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알 건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여러분들 발빠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폼장님들과 뭐 지원 임원들, 회장님, 또 우리 뭐 팬비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돌파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팬덤들의 저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피력하셔야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정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실과 오해. 여러분들 그런데 관심 두지 마세요. 그들 싸움 그냥 뒤로 미루세요.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선수금 한 푼이라도 더 찾아갈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싸우든 말든, 저쪽에서 오라클에서 싸우든 말든, 지원에서 저들이 싸우든 말든, 여러분들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런 틈을 타서 지금 저렇게 파산이라는 게 우리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한테도 경고 드려요.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나와가지고 왜 지금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게 회원들 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톡방에다가는 엄한 얘기를 써대고, 제가 어디 폼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지원 하수인이에요? 그런 방송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유포하고, 진짜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지원이든 시더스든 액츠든 아니면 파산이든 정리되는 대로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경고드립니다. 입 닫으세요. 네? 당신 아무것도 아닌 당신 때문에 지금 시더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에. 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시더스 회원들이 고통받냐고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나서가지고 입을 놀려가지고 모든 사람들 고통받고, 예? 분란을 일으키냔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경고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